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기술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호재거리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인수합병 소식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 진전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자신들이 계획했던 시간표보다 마일스톤을 조기에 달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제 1월 25일 양자 스타트업 아이온큐가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35AQ의 달성을 기존 계획보다 무려 1년 더 빠르게 조기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지난해 6월 29AQ의 달성도 계획보다 7개월 일찍 성공시킨 아이온큐였는데요. 기술 로드맵을 쭉쭉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AQ, 즉 알고리즘 큐비트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아이온큐가 고안해낸 단위입니다. 아이온큐에서 자주 강조하는 벤치마크인 만큼 이 기업의 소식을 쭉 팔로우업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용어이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아이온큐가 달성했다는 35AQ가 어느 정도의 성과인지, 그리고 이것이 추후 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Q를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거나 하드웨어를 최적화하거나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최적화는 컴파일러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지고요. 하드웨어 최적화는 큐비트 수를 늘리거나 퍼포먼스를 최적화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러를 줄이는 것은 이제 큐비트의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달성 가능하고요. 35AQ의 달성은 현재 아이온큐가 보유한 플래그십 양자 컴퓨터인 포르테 모델을 기반으로 이루어낸 성과인데요. 아이온큐는 크게 두 가지의 하드웨어 최적화와 소프트웨어 컴파일러 개선을 통해 이런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으로는 큐비트의 수를 30개에서 36개로 늘렸습니다. 아이온큐의 AOD 기술 덕분에 게이트 충실도나 연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큐비트를 추가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게이트란 큐비트의 상태를 조작하는 연산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게이트 충실도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그 조작한 사람의 의도에 맞게 큐비트가 잘 연산된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산의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양자 연산의 볼륨만 키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AOD란 음향과학 디플렉터의 약어로 이제 쉽게 말해 이온 큐비트의 조작을 위해 쏘아진 레이저를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 속에 있는 각각의 큐비트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아이온큐 포르테 AOD 기술은 이온 체인에서 40개 이상의 개별 이온 큐비트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큐비트를 36개까지 늘렸으니까 앞으로도 포르테 기반으로 큐비트를 더 늘릴 수 있는 캐파가 남아있는 셈이죠. 두 번째 하드웨어적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광학 감지 장치의 설치였습니다. 이온 큐비트의 조작은 빛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온의 종류가 이터뷴이냐, 바륨이냐에 따라 UV 혹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데요. 광학 감지 장치가 발전된 것은 그만큼 큐비트 체인의 이미지화 및 측정이 더 개선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큐비트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더욱 정확해졌고, 이에 따라 양자 컴퓨터의 전반적인 성능과 정확도가 더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온큐는 컴파일러 또한 개선했습니다.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시켜주는 일종의 번역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을 통해 아이온큐는 양자 회로를 최적화하여 불필요한 양자 게이트의 사용을 줄이고 전반적인 계산 속도를 향상시켰어요. 왜 스마트폰에서도 발열 이슈가 있거나 하면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이를 고치기도 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아이온큐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가 모여서 35AQ까지 달려온 것인데요. 앞으로 아이온큐는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더 최적화하고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더 높은 AQ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35AQ를 달성했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요? 이제 아이온큐가 35AQ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35AQ의 달성은 아이온큐에게 있어서 꽤나 기념비적인 마일스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기 시작하거든요.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한 개의 AQ가 추가될 때마다 양자 컴퓨터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은 2배씩 늘어납니다. 35AQ에 해당하는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2의 35제곱개의 변수를 다룰 수 있다는 건데요. 이를 수치로 변환하면은 340억 개 이상의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아이온큐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기업은 지난해 퀀텀 바젤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유럽의 양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이때 35AQ 및 64AQ의 성능을 지닌 양자 데이터 센터를 두 곳 만들 거라고 말하면서 35AQ에 이르면 고전 컴퓨터 성능을 상회하는 양자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질 것이고 64AQ에 다다르면 최고의 슈퍼컴퓨터들도 뛰어넘는 수준의 양자 우위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있는데요. 쉽게 말해 35AQ는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를 앞서기 시작하는 그 첫 단계라는 뜻이죠. 물론 35AQ든 64AQ든 고전 컴퓨터 대비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것은 양자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역에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양자 컴퓨터는 특정한 영역에서 고전 컴퓨터 대비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는 기기이지 단순히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른 컴퓨터는 아니니까요. 최근 아이온큐가 고성능 컴퓨팅 기업 리스케일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하이브리드 솔루션 개발에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 두 기업은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전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 방식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관계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더 뛰어난 양자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 것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강점은 큐비트가 지니는 중첩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동시성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보다 빠르게 연산을 수행을 해요.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가능한 경로의 수가 총 100가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중에서 우리는 최적의 경로를 찾고 싶어요. 그럼 고전 컴퓨터는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이렇게 쭉쭉 모든 경로를 순서대로 다 지나보고 최종적으로 모든 경로를 지나보니 67번 경로가 제일 빨랐다 라는 결과값을 도출해냅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1번부터 100번까지의 경로를 동시에 출발해서 67번 경로에서 B 지점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순간 연산이 끝납니다. 고전 컴퓨터는 100번의 연산을 진행해야 끝나는 작업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한 번의 연산만을 통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죠. 이런 양자 시뮬레이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는 제약, 금융 모델링, 사이버 보안, 기후 연구, 물류망 최적화 등이 꼽혀요. 기술 로드맵 달성을 꾸준히 앞당기며 양자 스타트업 중 단연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온큐인데요. 이대로 이 기업이 양자 상용화 시대까지도 앞당기는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